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2월 14일 오후 12시 28분 현재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현재 비트는 96.6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에 저점을 한 차례 더 낮췄지만 곧바로 반등해주면서 며칠째 이어오고 있는 횡보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가 정확하게 지지받은 지점 확인해보면서 10일째 횡보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비트가 곧 방향을 확정할 시그널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방향성이 어느 쪽일지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상은 VRVP 지표, MACD 지표, 이동평균선, RSI 지표, 그리고 청산맵 등 신빙성 높은 지표와 다양한 데이터 기반으로 해보도록 할 테니 집중해 주시고, 영상 후반에는 테더 차트, 토탈2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 차트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최근 트럼프 재단에서 추가적으로 매집하고 있거나 신규로 자산 포트폴리오에 들이기 시작한 코인도 한번 보면서 차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고 계신 RSI 관련한 설명법과 매매법 자료,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차트 초보분들을 위해서 차트 설정 방법과 주요하게 봐야 하는 지표 3개, 그리고 여러 매매법들을 정리한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차트 보실 때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 차트 리스트도 즐겨찾기 종목이라고 해서 따로 정리해뒀고요. 기본적인 작도법과 보조 지표들, 그리고 유명 고수들의 트레이딩 전략까지 해당 자료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차트 설정이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신청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저는 따로 회원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원과 비회원의 여부에도 상관없이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비트코인 비롯한 알트코인에 관한 실시간 관점 공유는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반드시 들어와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이고요. 지난 영상 찍을 때가 이때 당시였습니다. 이날 미국의 CPI 발표가 있었고, 제가 이 92K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부근에 슈퍼트렌드 지표, 일봉상 120선, 월봉상 중요한 고점 추세 등 다 겹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얼마 전 영상에서 2월 7일에 발표된 평균 시간당 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걸로 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고 비트가 하락하면 흰색 네모박스 구간에서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큰 폭으로 뛴 것은 사실입니다. 주거비, 식비, 의료비, 교통비 등 전체적으로 모든 물가가 높게 나오면서 2023년 8월 이후로 가장 수치가 높게 나왔다라고 봤는데, 실제 당시 비트는 많이 하락하지 않고 바로 반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같은 시간에 발표된 PPI, 생산자 물가지수죠.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긴 했는데 반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저는 CPI가 발표됐을 당시 비트가 지지받은 이 구간, 이 가격대와 그 이유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비트가 이번에 지지를 받아준 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완만한 상승 추세, 이 상승 추세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돼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하단 저점 추세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을 찍은 후에 이후 생긴 주요 고점들과 주요 저점들을 이렇게 이어보면 하방을 향하는 쐐기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걸 여기 보이는 폴링 웨지, 하락 쐐기형 패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락 쐐기형 패턴은 저점을 차례로 낮춰간다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와 함께 고점도 낮아진다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아지는 저점과 고점은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른 쐐기 형태, 삼각형으로 수렴하는 세 번째 특징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쐐기 패턴이 진행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고 쐐기 수렴의 끝에서 패턴을 돌파한 뒤에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킨다 라는 마지막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지점에서는 계속해서 줄어들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럼 거래량을 한번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쐐기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거래량은 밑으로 쭉 빠졌죠.
그리고 쐐기 패턴을 돌파하고 CPI가 발표된 2월 12일 다시 한번 지지 리테스트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패턴도 상방으로 돌파했고 지지 리테스트도 했고, 그럼 이제 다음 순서는 뭐죠?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는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캔들이 이전 고점을 높이는가, 그 여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 큰 거래 양봉이 나와야 하는데요. 최근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 10일이 넘도록 거의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7K 후반에서 95K 중반까지 이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요. 전 곧 이런 움직임을 깨고 방향성이 확정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의 첫 번째로 방금 보여드렸던 하락 세기형을 뚫고 리테스트까지 한 현재 비트의 상태를 들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한 곳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죠. 일봉상 120선도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동평균선은 짧은 이평과 큰 이평이 모였다가 벌어지고 다시 모였다가 벌어지고 이러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전에도 쭉 벌어졌던 이동평균선들이 한 곳으로 쭉 모이면서 큰 상승을 시작했죠. 이런 곳과 이런 곳도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모이고 난 뒤에 큰 폭으로 상승했고, 특히 일봉상 121선은 주요한 지지 역할을 해주었던 것을 과거 차트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잘 지지받고 크게 상승하기 시작하죠. 121선 지지가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 특히 크고 작은 이평들이 한쪽으로 모이고 있다는 점 자체가 비트 횡보 움직임이 마무리되고 곧 큰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2시간 봉으로는 이미 많은 이평선이 한 곳에 모인 상태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VIVP 지표 켜서 보시면 이 횡보 구간, 여기에 VIVP 지표상 많은 가로 매물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간 아래쪽이나 이 구간 위쪽에는 VIVP 지표상 가로 매물대도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럼 곧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상승이냐 하락이냐 하는 문제가 남겠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비트는 여전히 상승 추세 속에 있고, 따라서 단기적으로 약간 빼는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상승으로 추세 돌릴 거라는데 더 큰 무게를 두고 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아래로 빠지더라도 패턴상, 그리고 추세선의 지지상, 그리고 슈퍼트렌드 지표상의 지지, 볼린저 밴드의 하단 밴드, 그리고 이평선, 이 모든 지지가 92K 부근에서 중첩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자리는 너무 지지가 명확해서 자리를 주지도 않고 바로 올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리는 RSI. 캔들의 저점은 아래로 빠지지 않았는데 RSI는 미세하게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었습니다. 캔들과 RSI의 저점 괴리, 상승 다이버전스죠. 오늘 이후 만약에 비트가 상승한다면 그 목표가는 이전 고점인 102.5K를 목표가로 둬야 되겠고요. RSI는 51.07, 51을 넘어가는지 함께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캔들과 RSI를 계속 같이 보셔야 되는 이유가, 가격이 오르는 게 시장의 힘이 같이 받쳐져서 오르는 건지, 캔들은 오르는데 시장의 힘을 나타내주는 RSI는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면 둘 사이 간에 괴리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그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격이 다시 하락하거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내려갔을 때는 그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표와 캔들의 속성을 잘 생각해 보시되,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렵다,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간단하게 캔들의 저점과 RSI의 저점이 괴리를 보일 시에는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신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캔들의 고점과 RSI의 고점이 괴리를 보일 때 보시면 여기서는 캔들의 고점이 올라갔는데 RSI는 고점을 높이지 못한 채로 아래에 계속 머무르고 있죠. 고점 간의 괴리입니다. 그건 이후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신호예요. 여기서도 보이시죠? 캔들의 가격은 계속해서 고점을 올려나가고 있는데 RSI의 고점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캔들과 RSI 고점 간의 괴리 이후
가격은 하락했죠. RSI에 관한 설명과 직접 매매에 적용해 보실 수 있는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자료 요청 주시는 분들 계신데 반드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요청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RSI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주식, 알트코인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나 토탈2 차트 같은 다양한 차트에 적용해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비트가 지금보다 단기적으로 약간 더 하락하더라도 결국 상승으로 추세를 돌릴 것이라 보는 근거 두 번째, 이를 발표된 물가지수와 함께 연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보다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크게 오른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큰 관심을 기울였던 물가지수가 발표됨에 따라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도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트가 크게 빠지지 않은 이유는 예측치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이 전달 대비해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보다는 물가가 덜 올랐고 그리고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다음 달 소비자 물가지수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럼 다음 달 2월에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번 달 수치보다 낮아질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에서 PCE에 영향을 주는 항목들이 있는데 PCE는 실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가격을 반영한 물가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 어제 발표된 PPI 항목 중에서 PCE에 영향을 주는 항공료와 의료비가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금융권에서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수수료는 0.4%가 상승했고 호텔 등 숙박업에서는 5.7%가 급등했는데요. 레저나 여가 업종 해당 분야에서는 물가가 올랐지만 국민들의 기초 소비 분야, 필수 소비 분야로 꼽히는 의사 진료비나 병원 치료비가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온 겁니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어제 나스닥 비롯한 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비트도 반등해줬죠. 물가지수에 이어서 이번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시행을 4월 1일 이후로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월 안으로 발표하고 즉각 발효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 걱정과는 달리 4월까지 상호관세가 미뤄졌고요. 이 덕분에 투자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물가 발표로 인한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수는 둔화한 것으로 나오고 상호관세도 미뤄졌고 이런 모든 대외적 상황이 앞으로 비트가 하락하기보다는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산맵 보시면 일주일 기준으로 아래쪽보다 위쪽에 더 많은 유동 물량 포진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테일한 가격대는 98.7K에서 99.3K까지 많은 유동 물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위쪽으로도 보시면 색이 밝은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숏 포지션 물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주 기준으로 보시면 아래쪽에도 94K 정도에서 91K 정도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롱 포지션 물량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월 12일에 CPI 발표됐을 때 여기 보시면 이 당시에 아래쪽에 있던 롱 포지션 물량 청산시키고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저점 94K에서부터 이제 더 이상 비트 떨어지지 않겠다. 지금부터는 쭉 오를 것이다 생각하면서 롱 포지션 많이 오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위쪽에는 98.7K에서부터 100.4K 부근까지 숏 포지션 물량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가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하면서 위쪽과 아래쪽 모두에 유동성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차트에서 보면 이쪽 위쪽도 그리고 이 바로 아래쪽도 청산시킬 수 있는 유동 물량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트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하면서 아래 위쪽 모두 털어내고 갈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현재 날짜 기준에서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오늘 저녁부터 주말까지 비트가 약간 횡보하거나
빠진다 하더라도 흰색 네모박스 구간, 특히 92K 부분에서는 지지 받아줄 거라 보고 있고요. 이 동그라미들이 중첩된 곳이 여러 지표들이 보여주는 지지가 겹치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와서 자리 준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 들어가 볼 생각이고, 가장 가까운 저항은 98.3에서 98.5K 부분에 있습니다. 98.3에서 98.5K 여기 뚫어내면 다음은 이 노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하락 추세, 저항 뚫어내려는 시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큰 장대 양봉 올리면서 거래량도 크게 터져준다면 이전 고점 경신하러 올라가는 흐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래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지지 구간 기다리고 있으니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라겠고, 지지는 크게 봐서 80K대 후반까지 빠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80K 후반대까지 빠질 수 있다는 말은 반드시 이 아래까지 터치하러 내려올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락 시에 80K대 후반에서는 지지받아 줄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말간 특이점 보이면 텔레그램으로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 아직 텔레그램 만들어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반드시 들어와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62% 해당 라인에서 저항받으면서 아래로 빠지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캔들은 높아졌는데 RSI 고점 높이지 못하면서 고점 간 괴리, 하락 다이버전스죠. 현재까지 이 하락 흐름이 잘 빠져서 웨지 패턴 돌파하고 50%대로 빠져줄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토탈 투 차트 보겠습니다. 여기 1.51에서부터 쭉 빠지기 시작해서 1.07에서 1.04 여기 아래로 내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래 꼬리 말고 올라가면서 현재는 이 하늘색 네모박스 안에서 지지받고 저항받는 중이죠. 4시간 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차례로 잘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다이버전스 신호가 약간 보여요. 하락 다이버전스 신호가 보이는데, 만약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 지지 여기서는 잘 받아줘야 2.19까지 다시 도전하러 갈 수 있겠고, 만약 여기 아래로 빼버린다면 하늘색 네모박스 지지 다시 한 번 더 터치하러 올 가능성 크겠습니다. 주말간 움직임 보면서 텔레그램으로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더 차트 보겠습니다. 테더는 4.47 다음 4.75 이렇게 잡아드렸죠. 이번 주에 4.47 여기 아래로 빠지면서 마감해 줘야 추가 상승 막을 수 있겠고요. 뺀 뒤에는 여기 지지라고 잡아둔 노란색 네모 구간, 여기에 지저분한 지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와 이 저점들을 이은 상승 추세, 여기를 어떻게 빼는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4.47 위주로 보셔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으로 보겠고, 여기 보시면 이전부터 계속 지켜줘온 이 노란색 삼각 수렴의 하단 지지 여기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2,600달러 부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피보나치 툴 그어보면 0.618 구간 여기 터치하더라도 마감은 다 0.5 구간 여기 안에 들어가서 다 마감해주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여기 노란색 이 선 잘 지키고 있고, 이더리움 여기서 저점 찍었을 때 제가 트럼프 재단에서 이더리움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소문 돌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해서 트럼프의 아들들이 세운 재단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의 큰아들 에릭 트럼프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더를 사기에 좋은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에릭 트럼프 이더를 추가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이렇게 올렸죠. 이게 2월 4일에 올렸던 글인데, 이때부터 트럼프 재단에서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해서 18분 전, 현재 지금 기준에서 제가 캡처해온 거거든요. 지금 3시 33분인데 바로 18분 전, 26분 전, 29분 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지금 사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이더를 사고 있습니다. 인플로우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지금 매입하고 있는 거래 보여주고 있고, 625페이지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인데 이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쭉 가도 이더리움을 계속 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기 보시면 10페이지, 10시간 전
보시면 다 이더리움이죠. 근데 그 와중에 무브라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도 있는데 무브라는 코인을 굉장히 많은 양을 매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코인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트럼프의 아들들이 세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재단에서 이더리움을 많이 매집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더리움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2,600달러 지키면서 3,000달러 위로 올라가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2,600달러와 3,000달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선이긴 한데 더 디테일한 가격대를 알고 싶다. 이더리움이 뚫어내야 하는 더 디테일한 저항대 그리고 지켜야 하는 지지대는 영상 아래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이더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분석해둔 지지와 저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브 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무브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전혀 몰랐고 트럼프 재단이 산 그 코인 내역을 막 보다 보니까 이 코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1월 말에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로 무브먼트, 이 무브 코인이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인을 런칭한 회사 무브먼트 랩스 CEO가 트럼프 일가와 사전 거래를 한 적이 없다 라고 부인한 기사도 같이 떠 있는데 이게 1월 29일 기사거든요. 근데 이게 방금 한 캡처인데 현재 시간 기준 10시간 전, 11시간 전 이렇게 보시면 무브코인을 계속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재단에서 매입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트럼프 일가가 디파이 관련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는 아까 그 기사가 떴던 1월 말까지 쭉 상승하다가 2월 들어서 비트가 조정 오고 그에 따라서 해당 코인도 쭉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거의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RSI 보시면 캔들 저점은 그리 많이 내려가지 않았는데 RSI 저점은 아주 많이 하락하면서 약간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보이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하락 다이버전스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캔들의 고점은 그리 높아지지 않았는데 RSI 고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이 코인을 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거의 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분석해보면 얼추 잡아서 이런 부근, 지금 바로 가까이에도 저항이 있긴 한데 거길 뚫어내고 나면 다음 저항, 그리고 여기 뚫어내면 한 군데 더 저항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 저항 뚫고 나면 크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인은 제가 보면서 큰 움직임 보이면 따로 캐치업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나는 미리 알고 싶다, 위쪽에 저항 어디 있는지, 아래쪽에 지지 어디 있는지 나는 미리 알아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이랑 같이 무브라고 적어두시면 제가 해당 차트 분석해서 지지랑 저항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은 계속해서 뚫으려고 시도했던 3,800원 드디어 뚫어줬습니다. 일봉상 뚫은 상태인데 여기 잘 지지하면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4,430원에 중요한 저항이 있지만 그 아래 중간 저항 텔레그램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도 제가 일전에 신청하신 분들께 드린 알트 지지 자료, 거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약 수익권이실 것 같은데요. 도지도 지금까진 잘 올랐는데 지금 여기랑 약간 하락 다이버전스 걸리고 있는 구간이라서 제가 한번 보고 위쪽에 저항 있는 구간 잡아서 텔레그램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페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린 후로 하방 잘 지키면서 올려주고 있고요. 지금 비트도 그렇고 아까 도지코인도 그렇고 페페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알트들이 지지 마지노선에 와 있거나 아니면 지지 마지노선보다 더 아래로 빼서 차트 다시 살려나가야 하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런 하락 추세, 1차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 이후 움직임 잘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도 보시면 195에서 193을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잘 지키고 있습니다. 195에서 193은 주봉상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터치하거나 아래 꼬리 그리더라도 항상 195달러 위에서 마감해줬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그렇게 마감해주면 상승으로 턴하는 움직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솔라나는 흰색 네모박스 지지 잘 지키면서 결국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하락 추세의 상단 저항을 뚫어내는 것이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개별 알트 같은 경우는 각자 차트도 중요하지만
비트의 상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말간 비트의 움직임 유의 깊게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따로 차트 분석 궁금하시거나 지지저항 체크하고 싶으신 알트 있으시면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이랑 같이 알트 이름 말해두시면 제가 분석해서 지지와 저항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없이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96.8K 부근에 있습니다. 그럼 2월 14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